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5만원짜리 지폐, 신사임당.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들이 5천원짜리 지폐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율곡 이이,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하나.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두 거봉.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그의 학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경고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 율곡이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전쟁이 나면 버티지 못합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키워야 합니다. 10만 양병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이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가 도망쳤습니다. 율곡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8년 전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율곡이 옳았다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않은 예언자. 자신의 예언이 맞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오늘 우리는 율곡 이이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49년의 삶을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신사임당의 아들. 1536년 12월 26일. 조선 중종 31년. 강원도 강릉. 외갓집 오죽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이. 자는 숙헌. 호는 율곡. 어머니는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5만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조선 최고의 여류 예술가. 시서화에 모두 능했던 사람. 그런데 신사임당은 예술가이기 이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이가 태어나던 날 밤 신사임당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검은 용이 오죽헌을 감싸는 꿈. 그래서 이이가 태어난 방을 몽룡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설이 섞인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이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이원수. 학자 집안 출신이었지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이의 어린 시절 교육은 어머니 신사임당이 직접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이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의 즐거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이는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흡수했습니다. 4살에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살에 경서를 독파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이이의 어린 시절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1551년. 이이 나이 16.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8. 이이는 어머니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묘 옆에 막을 치고 지내는 것. 조선시대 효의 극진한 표현. 그 3년 동안 이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16의 나이에 삶과 죽음에 대해, 세상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에 대해 이 질문들이 이이를 이후의 이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금강산과 불교. 어머니의 심요살이를 마친 이이. 1554년. 이이 나이 19.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 동안. 불교 공부를 위해서.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고요? 이이는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유교를 공부하는 선비가 불교절에 들어가 1년을 보낸다는 것.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이는 왜 불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컸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불교는 그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이는 금강산에서 불교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고 스님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인은 금강산에서 내려옵니다. 1555년 19살에 들어가 20살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이가 직접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이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유교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이는 금강산에서 내려와 다시 유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불교를 직접 탐구하고 유교로 돌아온 경험 이이의 학문을 남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이의 성리학은 관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삼막 욕망의 실행 9번의 장원 급제. 금강산에서 내려온 이이. 공부에 다시 집중합니다.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이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도산별시 1558년, 생원시 1564년, 식년문과 별시 등 과거 시험에서 9번 장원 급제. 9번. 한 번도 어렵습니다. 2번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9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이의 공부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부했다면 이이는 이해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 시험 기술이 아닌 본질 탐구. 그 결과 시험도 탁월하게 잘 봤습니다. 이이는 9번의 장원 급제로 구도장 원공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9번 장원을 한 사람. 그런데 이이의 9번 장원은 단순한 시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시험 답안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내용들이 단순한 답안이 아니라 이이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긴 논문들이었습니다. 이이는 시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나중에 조선의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이이는 퇴계 이황을 만납니다. 1558년. 이이 나이 23, 퇴계 나이 58, 35살의 나이 차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 학문을 논했습니다. 퇴계가 이이를 후학으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학자로 대했습니다. 퇴계는 이이를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후일 나보다 훨씬 위대해질 것이다. 사막 바닥을 치다 관직과 현실의 충돌. 관직에 나간 이이. 이이는 관직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직 생활이 이이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이가 관직에 나간 것은 1564년. 나이 29. 호조자랑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이의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쟁. 이이가 관직에 있던 시기는 조선 역사에서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동인과 서인. 이 두 붕당이 나뉘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 구도. 이이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양쪽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동인에게도 서인에게도 틀린 것이 있으면 말했습니다.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면 적이 된다는 것. 그 정치 논리 속에서 이이는 끊임없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이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이는 선조에게 수많은 상소와 경연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쳤습니다. 경연. 왕과 신하들이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정치를 논하는 자리. 이이는 이 자리에서 선조에게 직언했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조는 이이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결단력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이의 좌절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 오막내면의 전한 성악집요와 경목요결. 이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 이 시기에 나옵니다. 성악집요. 1575년. 이 나이 40. 선조에게 올린 책. 제목을 풀면 성인의 학문을 모은 요약.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학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수신. 자기 자신을 닦는 것. 재가. 가정을 바르게 하는 것.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인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왕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왕에게 공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인은 이 책을 선조에게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읽고 실천하신다면 조선은 반드시 강해질 것입니다. 선조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이후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경목요결. 1577년. 이 나이 42.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 경몽은 어리석음을 깨뜨린다는 뜻. 이 책은 지금도 읽힙니다. 조선시대 교육서 중 가장 실용적이고 명확한 것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배우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인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저작. 동호문답. 1569년. 선조에게 올린 대화 형식의 정치 제안서. 여기에서 이인은 조선의 문제들을 열거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납세제도 개혁, 군사제도 개혁, 인재 등용 개혁.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됐습니다. 그러나 실행됐습니까?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육막 귀환하다 10만 양병설. 1583년. 이이가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이이가 선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조선은 위기입니다. 북쪽에서 여진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야 합니다. 10만 양병설. 조정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동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다. 오히려 불안을 조성한다. 선조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이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이 보이는 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보이는 위험을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이의 마지막 몇 년이었습니다. 1584년. 이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9.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사인은 과로와 질병이었습니다. 이이는 평생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관직에서 일하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무리한 삶이 이이를 49에 데려갔습니다. 이이가 죽던 날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이, 병조 판서까지 지낸 사람이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이이가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8년 후 임진왜란. 1592년. 이이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납니다. 이이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10만 양병설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가 준비됐다면, 방어 체계가 갖춰졌다면, 역사에서 가장 아픈 가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이는 단순히 군사를 키우라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납세 제도가 불공평합니다.
군역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됩니다. 관리들이 부패합니다. 인재가 당파 논리로 등용되고 배제됩니다. 이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를 키워도 결국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이이의 시각은 단편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이이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팔막 이이와 퇴계, 두 거인의 학문. 율곡 이이를 이야기할 때 퇴계 이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조선 성리학의 두 봉우리입니다. 퇴계 이황 1501만 1570, 이이 1536만 1584. 35살의 나이 차이.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학문의 동료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학문은 같은 성리학이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퇴계는 이를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원리, 도덕적 본성, 마음의 수양을 중심에 뒀습니다. 이이는 길을 강조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치를 실현할 것인가. 구체적인 현실 개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이기론의 차이라고 합니다. 퇴계의 주리론 대 이이의 주기론. 이 차이는 단순한 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퇴계의 철학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향했습니다. 개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이의 철학은 현실의 변혁을 향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개인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가.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퇴계는 만년의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내려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도산서원을 세우고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이이는 끝까지 관직에서 현실 정치와 싸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계속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 방향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학문의 토대를 만드는 사람과 그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사람. 퇴계와 이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조선의 학문과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구막 이이의 제자들과 서인. 이이가 죽고 나서 이이의 영향은 계속됐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이의 제자들이 서인 세력의 핵심이 됩니다. 성혼, 김장생, 조원 등. 이 제자들이 이이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이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아 동인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이는 평생 당파를 초월하려 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이의 제자들이 서인의 핵심 세력이 됐습니다. 이이의 의도와 달리 이이는 서인의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이의 제자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김장생. 예학을 발전시킨 학자. 그리고 그 아들 김집과 함께 조선 후기 예학의 거봉이 됩니다. 그 계보에서 나온 인물이 우암 송시열. 조선 후기 최고의 성리학자. 그리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 이 김장생 송시열 노론. 이 계보가 조선 후기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이의 학문이 조선 후기 정치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신막 이이의 경제 사상. 이이를 단순히 철학자나 교육자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이는 경제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이가 주장한 개혁들을 보겠습니다. 공납개혁. 공납은 각 지방이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실제로는 특산물이 없는데 바쳐야 하니 돈으로 대신 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이는 이것을 쌀이나 포로 통일해서 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대동법으로 실현됩니다. 이이가 죽고 수십 년 후에 이이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됐습니다. 군역개혁.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이 군에 복무하거나 포를 내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은 각종 방법으로 군역을 피했습니다. 그 부담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집중됐습니다. 이인은 이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균역법으로 실현됩니다. 박문수가 추진하고 영조가 시행한 그 제도, 이이가 주장한 개혁들이 실현된 것은 그가 죽고 수십 년에서 1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1막 이이와 오늘날 이이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5,000원짜리 지폐. 지금 꺼내 보십시오. 이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죽헌이 있습니다. 이이가 태어난 외갓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속에 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이에게 진 빚은 돈보다 훨씬 큽니다. 이이가 주장했던 것들이 나중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공납개혁은 대동법이 됐습니다. 군역개혁은 균역법이 됐습니다. 인재등용개혁은 탕평책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이의 생각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이 100년, 200년에 걸쳐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이의 교육 사상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경목요결은 지금도 읽힙니다. 배우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이가 400년 전에 쓴 것들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이의 이야기는 무엇을 묻습니까? 첫 번째,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이는 평생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외면당했습니다.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아무도 실행하지 않는 제안을 반복하면서 그러나 이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과를 보지 못해도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이의 개혁안들은 그가 죽고 난 후에 실현됐습니다. 이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학문과 현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이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이의 일관된 신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아무도 듣지 않은 예언자. 1584년 1월 16일. 율곡 이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9.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조판서까지 지낸 사람이 남긴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이가 세상을 떠난 후 8년 뒤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이이가 경고했던 그대로 이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천재였습니까? 맞습니다. 9번의 장원급제, 성악집요, 경목요결, 동호문답, 예언자였습니까? 맞습니다. 10만 양병설, 공납개혁, 군역개혁.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계속 말했습니다. 당파 싸움에 지쳐도 조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안이 실행되지 않아도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집요함이 이이를 이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의 씨앗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남자. 아무도 듣지 않은 예언자. 결과를 보지 못한 개혁가.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던 청렴한 관리.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사상가. 그것이 율곡 이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